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네, 드디어 희망회복 자금이 나왔습니다. 네, 8월 13일, 오늘이 12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제가 예고해둔 대로 나왔죠. 딴 말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공문 보면서 바로 갈게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자, 희망회복자금 드디어 이제 17일부터 지급이 되고요. 자세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텐데 분량을 쪼개서 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쪼개서 하나하나 갈게 올릴 테니까 영상은 저는 웬만하면 다 보라 그러지 않을 텐데 다 보십시오. 시리즈로 계속 올릴 거니까 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들어갈게요. 자, 중심은 이번에 그 희망회복자금이 이제는 매출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의 그 반기별 매출 비교를 폭넓게 지원했던 게 이번에 이제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버팀목 플러스 때 112개였다가 이번에 이제 뭐 택시 운송업이라든지 세탁업 포함되면서 165개에서 총 277개로 늘어났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업종 빠졌습니다. 일반 업종 빠지고요. 대신에 그 일반 업종 안에서 경영위기 업종이 더 추가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반 업종 여기에 포함 277개 업종이 안 되신 분들은 못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번 17일부터 이제는 희망회복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자, 쭉 보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고요. 자, 기간 홍보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었죠. 일단은 지원 대상 및 지역 금액 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죠. 영업 제한 조치를 당했던 또한 경영위기 업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죠. 자, 이게 핵심이었죠.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기준이 이제 안 나와서 제가 10월 초에 나온다는 드디어 상세 공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합금지는요 6주 기준으로 정부가 정했습니다. 영업제한은 13주로 정했어요. 무슨 얘기냐, 집합금지인데 6주 이상 집합금지를 당했다 그럼 장기로 빠지는 거고요. 집합금지인데 6주 미만이다 단기로 빠집니다. 그럼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영업제한도 있죠. 영업제한 장기는 장기와 단기를 13주로 쪼갰어요. 지금 13주 이상 장기, 13주 미만 단기, 경영위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정했다. 이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제가 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집합금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트라인에서 잠깐 벗어나신 분들은 그거 하나로 이제 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매출액 4월 이상이신 분들은 자, 아무튼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 자, 집합금지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월 16일부터요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를 당한 사업체입니다. 최대 2천만원이죠. 그리고 동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집합금지 이행기간 중 6주 이상입니다. 기준점 6주 이상 사업체 장기, 6주 미만 단기. 그래서 지원 금액은 표에 보시는 처럼 이렇게 쪼개져 있다. 확인하시고요. 자, 영업제한은 똑같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번 연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당하신 분들, 그리고 이행하고 보세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자, 여기서도 아마 논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업제한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자, 그럼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13주로 정부가 정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13주 이상 영업제한 장기 900에서 250만원, 13주 미만 단기로 빠져서 400에서 200만원 정도. 야가죠. 이거 너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이거 약하다고 봐요. 일단은 요약본이니까
계속 공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기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버팀목 플러스는 1에서 3만 인정했습니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만 인정했다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반기 비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한 개라도 감소되면 매출 감소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봤습니다. 자, 여기 핵심 별표 5개 치겠습니다.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드디어 나왔어요. 자, 이런 분들은 등에서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세청 과세 인프라가 뭐냐라고 딱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국세청 과세 인프라는요, 단순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카드 매출이다 라고 보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국세청 과세 인프라라고 그래요. 단순히 이제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또 카드 매출만이 되더라. 아니요, 카드 매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부가세 신고했던 것들, 뭐 매출 매입자로 우리가 보통 1년 한 번에 하잖아요.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했던 뭐 현금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이게 과세 인프라를 잡거든요. 인프라 조성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간이가세자 또 요번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되신 분들 있고 되신 분들 있을 텐데, 간이가세자들 요번에도. 근데 반기별 매출 된다는 거, 반기별 매출 되는데 국세청 과세 인프라를 잡는다는데 이 기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카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매출을 넘어서 다양한 매출 자료를 함께 본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무튼 요거 이제 간이가세 얘기해드렸고요. 자, 경영위기 업종도 자, 소기업이죠. 그래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됩니다. 자, 보시면 플러스, 버팀목 자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 자금은 이 구간이 생겼죠. 매출이 10%에서 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 결과 원래는 기존 112개 업종에서 165개가 늘어난 최종 277개의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집합금주도 아니고 영업제한도 아니에요. 그러면 난 일반, 이제는 우리가 보통 사업체 일반 기업인데 여기에서 요 277개 업종에 포함이 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경영위기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제가 그 말씀 들었죠. 제 영상, 제 구독자분들 우리 이거 이미 확인했었죠. 제 영상 보시고 나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여러분의 그 업종 코드 꼭 여기 가서 확인해라 미리. 그래서 없으면 추가하거나, 그죠? 빨리 하셔라, 이 공문 나오기 전에. 역시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277개 업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새로 경영위기 추가된 업종은 뭐 예를 들어서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택시 하시는 우리 분들,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용,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죠.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이죠. 업종별 매출 감소율 및 사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400만원에서 40만원의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업종별 매출 감소율이에요. 그러니까 내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이 감소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규모에 따라 400에서 4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요 매출 하락분 업종별입니다. 실제 내 2020년도의 업종이 하락이 아니라
실제 전체 업종의 매출의 하락 감소율이 내가 소속된 업종별 매출 감소율이 요 정도 요 구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 이상 감소된 거 여행사업이죠. 그 다음에 영화관, 운송업. 저한테 질문 주신 여행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 해당하겠죠. 최근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 여기랑 여기였던 것 같아요.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아무튼 여기에 해당하죠. 여행사업은 60% 이상 감소된 케이스고요. 자, 40에서 60 구간이 이제 공연 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대행업, 그 다음에 20에서 40 구간이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10에서 20 구간의 택시 운송업. 요게 좀 놀라야 될 것 같다. 저는 택시 운송업 쪽이 많아봤자 100만 원이에요. 많아봤자 매출에 그것도 4억 원 이상은. 택시 운송업 하시는데 매출액이 4억 원 이상 있을까요? 대부분 이 구간 아닐까요? 그럼 60에서 40 받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그 정부가 정했으니까. 그래서 가정용 세탁업 하시는 분들 아마 요 업종이 아마 많이들 이제는 일반 업종, 과거에 그 일반 업종을 얘기했던 요 업종들에 속할 텐데 금액이 대부분 이쪽이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4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팀목 플러스 때 100만 원 받으신 분들 있죠. 일반 업종에서. 그죠? 이번에 이 중에서 못 받는 분도 생기고요. 이 중에서 받는 분이 있을 텐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4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기대했다가 이제 40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실망감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자, 신청 지급의 방법.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자, 1차 신속 지급이 8월 17일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받은 사업체 중.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요 데이터 그대로 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이거에 충족하는 경우는 대상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충족을 해요. 이거 받았던 분들은 이거 충족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버팀목 플러스 때 받으셨던 분들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아마 남들보다 먼저 이제 받게 될 거고요. 자,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 대상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뭐가 간대요? 아침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이거 안 가면 이제 못 받는 겁니다. 그냥 1차에서 신속 지급에서. 그래서 17일날 오전 8시부터니까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버팀목 플러스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08시에 정확히 빵 가지는 않았어요. 9시에도 도착을 하고요. 문자가 10시에도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댓글로서 이제 소통한 결과 거의 8시에서 9시 사이는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문자가. 그래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희망회복자금.kr이라는 사이트에서 8시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셔야 되는데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또는 둘 중 하나 있어서 당연히 이제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 이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법인도 받냐고. 법인도 받습니다. 당연히.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신청하시면 돼요. 인증하시고. 자, 첫 이틀 17일에서 18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홀짝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내 끝자리가 짝수다. 그럼 짝수날 하면 되는 거고요. 19일부터는 뭐 홀짝 부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7일 날에는 홀수, 사업자 끝자리 홀수, 18일 날에는 끝자리 짝수로 신청하는 거고요. 저는요 무조건 이때 해당하면 신청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아요. 버팀목 플러스 때도 신청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화요일날 내가 홀수다, 사업자 끝자리가 홀수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17일날 빨리 신청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받아요. 물론 다 받는데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18일날은 이제 짝수 신청 들어가고요. 자, 여기 중요하죠. 또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버팀목 플러스 때 4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하신 분들,
지원 대상의 다수인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 30일에 2차 때 신속 지급됩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별표 5개 칠게요. 자,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 4차 때 못 받으신 분들, 그죠? 그분들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1차 지급 DB 없을 거라고. 역시나 없습니다. 1차 DB 대비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주느냐? 8월 30일 2차 신속 지급 DB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버팀목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추가하신 분들이죠.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자, 이런 분들은요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8월 17일에 문자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말아달라. 이런 분들은 언제나 8월 30일에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에 신청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 매출 2021년 3월 이후 개업하신 분들, 이것도 저한테 질문 많이 주셨죠. 21년도에 신규 사업자인데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건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8월 30일에 2차 신속 지급 때 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죠? 한 명의 다수의 사업체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별표 5개 칠게요. 제가 이미 다 아까 읽어봤거든요. 자,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해서 신속지급돼서 제외된 거예요. 별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확인 지급이 언제요? 9월 말부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 나왔어요, 진짜. 그때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소통하신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의 신청 굉장히 느릴 거라고. 그래서 이의 신청이 11월 중에 받는데요. 버팀목 플러스 때는 이의 신청을 빨리 받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8월, 9월에 추석 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느려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확인 지급, 그러니까 별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이제 확인 지급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9월 말. 부지급 통보받고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11월 중. 근데 이것도 준다는 얘기가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11월 중으로 접수받으면 이의 신청서를 받으시려면 연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거 너무 느린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콜센터 1899-8300번 기억해 주세요. 1899-8300번, 1899-8300 이 콜센터고요.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114.kr 8월 17일 9시부터 운영이 됩니다. 자, 뭐 상세한 기준은 뭐 희망회복자금 공고문 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데, 오늘이 12일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아무튼 자, 중개부는 291만 개 사업체,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중개부 뭐 홍보하는 얘기니까. 자, 이것도 중요하죠.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이죠. 이거 이의 신청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는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4차 지원금 이미 근데 끝났어요. 지금 끝났고, 그 남은 예산이 한 1조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이제 5차 때 집어 넣었습니다. 이미 넣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4차는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이의 신청도.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약 설명이에요. 요약 설명. 다음은 뭐 할 거냐면,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거 좀 너무 긴데? 갈게요. 아니다, 이거 다음 영상에 하겠습니다. 공통지원 조건부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보기 힘드시니까 요약 설명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다음 영상에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집합금지부터 영업제한 하나하나 쪼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빨리 알려드리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할 캐파는 돼요, 제가.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가셔서 권혁중 치시면 그냥 제 프로필 나오니까 인물 등록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사업도 있고 강의도 해야 되고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